경기가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돈을 버는 곳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곳이 바로 그런 곳들 중 하나죠. IMF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특히 덩치를 키워왔었거든요. 바로 편의점입니다. 한국의 오프라인 유통업계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곳이 백화점인데요. 편의점이 이 백화점 매출을 바짝 추격했습니다. 작년 기준 0.7%밖에 차이 나지 않죠. 이대로 가면 내년에 매출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편의점은 담배가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여전히 담배가 많이 팔리긴 하지만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확실히 식품류 매출 비중은 오르고 있고요. 편의점들이 정말 눈물 나는 노력을 해오고 있거든요. 현재 국내 편의점 전쟁은 사실상 2강 체제입니다. 바로 CU와 GS25. 최근 들어서는 정말 피 터지는 매출 경쟁 중이죠. 2023년 매출 기준 GS25가 좀 더 앞서고 있긴 한데요. 사실 두 기업 간의 매출 격차가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아니 사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GS25는 8조 2,457억, CU는 8조 1,948억이거든요. 한때는 매출 격차가 1조 원 안팎으로 벌어졌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두 기업의 전쟁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한 걸까요?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2024 편의점 최강자입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편의점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 편의점 시장을 지배했던 곳은 패밀리마트, 지금의 CU입니다. GS25는 나름 업계 2위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두 기업의 격차는 사실 굉장히 컸습니다. GS25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건 다 이 도시락 덕분이죠. 바로 김혜자 도시락. 당시 편의점 도시락은 포지션이 좀 애매했습니다. 맛도, 양도, 가격도 애매했거든요. 그런데 김혜자 도시락은 확실히 달랐죠. 제육볶음 도시락, 등심 돈가스 도시락의 출시 가격은 2,500원밖에 되지 않았고 양도 푸짐했거든요.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혜자 도시락에 반응을 보였던 건 2014년 가성비가 소비 트렌드로 올라오면서부터죠. 확실히 다른 도시락보다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혜자 밈도 이때부터 만들어졌고요.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삼각김밥이 처음 나왔을 때만큼 열광적인 반응이었어요. 보통 이럴 땐 경쟁사들이 비슷한 컨셉의 도시락을 빠르게 내놔야 하는데요. 이 가성비 도시락 열풍엔 CU의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2015년이 되어서야 백종원 도시락을 출시했으니까요. 김혜자 도시락이 주목을 받은 거는 2014년이지만 출시 자체는 2010년에 했었거든요. 이미 4년이라는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거죠. GS25는 혜자 도시락 열풍을 등에 업고 CU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갑니다. 그리고 2010년대 후반엔 결국 추월까지 할 수 있었죠. 그리고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됩니다. 두 기업은 이때부터 다른 길을 걷게 됐죠. 우선 GS25. 이 기업은 편의점을 복합 공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단순히 음식이나 간편식을 파는 공간을 넘어서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무신사 스탠다드나 잭스믹스 같은 브랜드와 협업하면서 의류 카테고리를 끌어들였고 요기요 인수전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자사 어플도 만들어서 출시하면서 다양한 사업의 기반을 닦았죠. 그럼 CU는 뭘 했을까요? 일단은 원래 하던 사업에 좀 더 집중하기로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은 팬데믹 첫 해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벌써 먼 과거처럼 느껴지는데요. 누굴 만나는 건 고사하고 바깥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밥이든 술이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트렌드가 됐죠. CU는 이 홈술이란 키워드에 꽂힌 건지 다양한 주류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건 단연 곰표 밀맥주입니다. 출시 3일 만에 초도 물량 10만 캔이 전부 팔려나갔죠. 이거 사려고 동네에 있는 CU를 다 뒤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 열기는 2021년에도 이어졌어요. 단기간에 많이 팔리다 보니 발주 정지가 걸릴 정도였죠. 이 기세를 이어받아 2022년에는 또 엄청난 히트 상품을 출시합니다. 바로 연세우유 크림빵. 전체 중량의 80%를 크림으로 채운 빵인데요. 빵을 반으로 갈라서 SNS에 인증하는 일명 방갈샷이 유행하면서 주목을 받습니다. 사실 이런 컨셉의 디저트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10년대 들어서 도지마 롤같이 크림이 가득 든 디저트가 인기를 끌긴 했거든요. 이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새로운 히트 상품을 만든 거였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하고요. 출시 한 달 만에 50만 개를 팔아치웠고 8개월 만에 1,500만 개를 판매합니다. 이 숫자가 더 놀라운 이유는요. 할인이나 증정 행사도 없이 빵 하나만으로 단기간에 올린 성적이기 때문입니다. CU는 이 기세를 이어서 다양한 연세우유 크림빵을 출시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디저트 영역을 키우고 있고요. 편의점이 빵집 기강 잡는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걸 본 GS25는 꽤 속이 탔을 겁니다. 다양한 사업을 벌여놨지만 사실 이렇다 할 이목을 끌진 못했거든요. 이 와중에 제일 강력한 경쟁자가 치고 나간 거죠. GS25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히트 아이템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찾아가죠. 바로 원소주를 출시한 가솔
가수 박재범 씨입니다. 알려진 바로는요, 2019년부터 주류 사업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연구 개발한 끝에 2022년에 원소주를 출시한 거죠. 원소주는 일반적인 희석식 소주가 아닌 증류주입니다. 하루에 2,000병씩만 온라인 자사몰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요. 판매 창이 열리면 1분 컷으로 매진되는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번은 시스템 오류 때문에 구매 제한이 풀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26분 동안 무려 63,915병이 결제되는 일이 벌어졌었죠.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잡지 못해서 4개월간 판매를 중지했고 받은 주문을 쳐내기도 바빴습니다. 이걸 두고 셀럽 효과다, 일시적인 유행이다 이런 말들이 돌았지만은 당시엔 쉽게 식을 기미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GS는 아마 이거다 싶었을 거예요. 우리 편의점에서 원소주를 오프라인 독점으로 판다면 이거야말로 많은 사람들을 편의점으로 끌어들일 만한 상품인 거죠. 하지만 원소주를 편의점에서 팔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GS25의 점포수는 무려 17,000여 개. 이 많은 매장에 제품이 들어가려면 당연히 그만큼의 재고가 있어야 하는데요. 원소주는 숙성 과정 때문에 많이 만들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원소주 스피릿입니다. 도수를 높이고 숙성 과정을 생략해서 만든 거였죠. 이걸 GS에서 독점으로 출시하면서 대박이 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무려 삼각김밥과 도시락을 누르고 GS25에서 전체 판매 1위를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양쪽이 경쟁적으로 품절 대란을 일으킨 22년을 지나 23년, 작년이죠. 이땐 더 치열했습니다. 우선 먹방 크리에이터들의 도전 욕구를 자극시켰던 GS25의 전보 도시락 출시가 있었죠. 이걸 누가 먹나 했는데 3일 만에 초도 물량 5만 개가 전부 팔립니다. 큰 용량인데도 불구하고 잘 팔리다 보니 쟁반 짬짜면 컨셉의 전보라면 공간춘을 출시하기도 했고, 최근엔 오모리 전보 도시락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도시락계의 왕의 귀한 김혜자 도시락을 6년 만에 재출시합니다. 이건 뭐랄까요? GS25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는 행보였어요. 도시락뿐 아니라 김혜자 김밥, 주먹밥, 빵까지 출시하면서 라인업을 넓혀갔죠. CU가 비슷한 시기에 백종원 간편식 세트를 출시하면서 정면으로 승부를 거는데요. 두 기업의 난타전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첫 번째, 23년은 저도주 열풍이 불었죠. 이때 비교적 도수가 낮은 신상 막걸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GS는 딸바 막걸리를 시작으로 HY와 협업해서 마크루트를 출시했죠. 여기에 CU는 엄청난 가성비의 천원 막걸리로 응수했고요. 두 번째, 약과입니다. CU는 압구정에서 약과로 유명했던 디저트 카페와 협업해서 약과 쿠키를 출시합니다. 초도 물량 10만 개가 5일 만에 팔리는 쾌거를 거뒀죠. GS25는 자체 브랜드인 행운 약과를 출시하면서 약과 열풍에 합류했고요. 나중엔 약과 연구소란 팀도 신설해서 운영했더라고요. 세 번째, 캐릭터 콜라보입니다. 작년엔 편의점에서 캐릭터 콜라보 상품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CU에서 가장 인기였던 건 짱구는 못 말려였습니다. 작년 CU에서 출시한 캐릭터 상품별 매출 중에서 44%가 짱구에서 나왔거든요. GS25도 짱구에 맞먹는 캐릭터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영화 개봉에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한 거죠. 여기서 재미를 꽤 본 건지 나중엔 파워퍼프걸 콜라보도 내놨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사실 여기서 두 기업이 가장 치열하게 붙었는데요. 바로 택배 서비스입니다. 편의점은 편의점 물류 차량을 이용해서 전국 골목골목을 다닙니다. 이때 물류 차량의 빈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택배 서비스를 출시했죠. 택배 회사처럼 집마다 찾아가는 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요. 편의점 간 상품 배송은 그에 비하면 비용이 비교적 적게 드는 편입니다. 두 기업 모두 예전부터 택배 서비스를 하긴 했지만 제대로 붙은 건 작년부터입니다. 2020년 이후 중고거래가 엄청나게 늘었죠. 이 중고거래 덕분에 편의점 택배 수요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개인이 이용하기에는 편의점이 편리하긴 하거든요. 잘만 이용하면 택배 회사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CU는 작년에 알뜰 택배란 걸 선보입니다. 일반 택배보다 느리긴 하지만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2+1 개념을 택배에도 도입시켰죠. 그리고 GS25는 자사 앱을 이용하면 택배를 반값에 해주는 반값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그동안 키워온 모바일 앱을 제대로 활용한 겁니다. GS25가 이렇게 나오니까 CU는 800원짜리 최저가 택배 서비스까지 경쟁적으로 출시하기도 했죠. 사실 편의점 택배는 택배 서비스에서 나오는 매출 그 이상의 효과를 냅니다. 일단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면 발송인과 수취인이 모두 편의점을 방문해야 하죠. 그럼 배송 한 건당 2명의 손님을 편의점으로 유인할 수 있습니다. GS25에 따르면 실제 반값 택배 이용 고객 3명 중 1명이 다른 제품들도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은 국내에서만 벌어진 게 아닙니다. 몽골,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해외 점포 확장에도 어마어마한 힘을 쏟고 있거든요. 한국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졌지만 특히 한국 콘텐츠가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죠.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편의점이 자주 등장했고 해외에선 한국 편의점이 곧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인지 몽골에선 CU와 GS25가 사실상 전체 편의점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두 기업의 점포 수도 현재 비슷한 상황이죠. 현재 국내 편의점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이르렀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이 높은 해외에서 또 한 번 제대로 붙고 있는 거예요. 두 기업 모두 현재 국내외에서 자존심을 건 승부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지켜야 하는 자와 밀어내야 하는 자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죠.
올해는 어떨까요? CU와 GS25 누가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셔도 재밌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의 편의점 최애 음식은 어떤 것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